아들은 원망했고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.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. 기억 속의 아버지는 출근 시간이 아니라 퇴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운동회 날이었습니다. 모든 아이들 뒤에는 부모가 있었는데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선생님이 말했죠. 아버지는 바쁘시구나.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. 돈 말고 나 좀 보라고요.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아버지는 새벽에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. 그날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날이었다는 걸. 병원비를 아끼려고 아버지는 깁스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. 3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.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을 만큼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날 의사가 말했습니다. 이분 수십 년간 무리하셨어요. 그 말이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. 왜 이제 와서 쓰러지냐고, 왜 늘 혼자 버텼냐고. 그런데 퇴원 수속을 하다 우연히 아버지 가방을 열게 됐습니다. 그 안에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 등록금 봉투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. 이미 낡고 구겨지고 쓰지도 못한 채였습니다. 그 위에 적힌 메모 한 줄 아들, 혹시 모자라면.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아버지는 돈을 버느라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인생을 미뤄두고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걸. 결정적인 날은 아버지의 퇴직 다음 해였습니다. 집에 계신 아버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고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. 친구도 동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.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나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구나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해졌습니다. 돈을 벌지 못하는 순간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살아온 인생. 그제야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이었다는 걸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. 그 울음은 제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날 우리는 화해했습니다. 원망을 없애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서,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쌍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.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, 혹시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? 조금만 늦게 보면 아버지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. 마이너스 돌직구 인생 마이너스